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챗 GPT라고 하는 건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 사용해 보셨죠? 사용해 보신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마 절반 이상을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학생들은 아마 80% 가까이 이 직접 레포트를 작성해 보고 사용해 봤다고 하고, 일반인들은 10명 중에 3명은 챗 GPT를 써봤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챗 GPT를 우리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오픈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학년 학교에서 이걸 직접 차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지금 챗 GPT를 잠정 중단해서 오픈 안 하는 걸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란, 중국,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차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챗 GPT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어서 정말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내가 여기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는 엄청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학술 논문,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 정보,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주게 되는 건데, 제가 좀 이따 한번 시연을 해드릴 텐데 2달 만에 월 사용 인구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렸고요. 한 달에 1억 인구가 사용하는 그 기간이, 핀터레스트라고 그림 그리는 사이트, 그림 참조하는 사이트가 41개월, 구글 번역기 많이 쓰시죠? 구글 번역기가 7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월 사용 인구가 1억 명이 돌파할 때까지 2달밖에 안 걸린 만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는 챗 GPT인데요. 빌 게이츠가 우리 교육행정 업무 포털망을 쓰고 있는 엣지 그 브라우저를 이제 개발했죠. 빌 게이츠. 예, 거기서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픈AI.com에. 그래서 오픈AI.com 회사가 주주 회사고요. 빌 게이츠가 100억 달러니까 한 13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조 되는 돈을 여기에 기술력, R&D 기술력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 GPT 검색 엔진을 우리가 오픈AI.com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엣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 빙에서도 현재 사용할 수가 있고, 이따가 제가 카카오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이 그림, 어떤 것은 인공지능이 그린 거고 어떤 것은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필 드로잉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잘 그렸습니까? 네. 이것은 아이패드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물감 수채화 느낌을 나게 인공지능이 그려준 겁니다. 이따가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영어 문장으로 긴 머리의 아름다운 여인을 르노아르 풍으로 그려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완성해 줬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체 건강한 사나이를 그려줘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연필 스케치 형태로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짧게 금방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NFT라고 들어보셨죠? 대체 불가능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걸 이제 등록해 놓으면 전 세계인들이 이 그림에 관심이 있어 내가 사갈 거야라고 하면 이걸 사가 가지고 수익화도 시킨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직접 이런 NFT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우리가 이것도 지금 제가 인공지능으로 몇 초 만에 뚝딱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창교육 지원 전 교육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학교 운영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창교육을 우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더불어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쑥스럽네요. 우리 운영위원장 방금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이건 보여드리진 않고 이 수업 자료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따가 제가 수업 말미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챗 GPT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잠깐 여기 앉아서 해볼게요. openai.com이라고 핸드폰에서 직접 우리 선생님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핸드폰에서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openai.com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파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크롬이 있으면 크롬으로 접속해서 openai.com에 들어가셔서 여기 try chat GPT 있죠. 여기 이걸 클릭하시면 챗 GPT를 저는 지금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 화면이 지금 떴고요. 우리 교무부장님들, 연구부장님들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직접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챗 GPT가 얼마만큼 우수한 검색 엔진이고 어마어마한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기 핸드폰으로 하면 바로 음성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 돼서 인식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타이핑으로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너는 누구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에서 개발한 건데 NLP 시스템이라고 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언어를 애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NLP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러면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좀 알려달라고 여기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챗GPT가 답변을 해줍니다. 굉장히 저는 이걸 접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 국가에서 스포츠 강사를 채용하고 학교 스포츠 동아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옳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참조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그 신문 제가 매월 건강 칼럼을 지방 신문지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좀 이용하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 기후 변화에 대한 신문 기사를 써줘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얘가 아마 2048자까지 답변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00자까지만 기사로 한번 써보라고 명령을 내려볼게요. 얘는 굉장히 피곤해하지도 않고 질문 던질 때마다 정말 답변을 짜증 안 내고 잘 내줍니다.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좀 새롭고 센세이션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아, 얘가 참 똑똑하고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뭐 매덕 45억 이상의 논문,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엄청난 그 데이터, 텍스트의 그 데이터와 인터넷 어떤 그 이 인포메이션 정보, 학술 정보,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빅 서버에서 이걸 스캔해서 기획하고 있다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이제 그 검색 엔진 시스템에 의해서 이 답변을 쏘아주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이제 기사를 또 써주고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인공지능이 쓴다라고 들었는데 현실화 눈앞에서 이렇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기사를 써주리라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한테 코딩을 해달라고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라이브 생방송이다 보니까 타자가 잘 안 나가네요. 긴장이 됐나 봅니다.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HTML 문서로 코딩을 짜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얘가 그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없다고 넋두리를 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멈추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한다거나 파이썬을 한다거나 본인이 이런 언어를 좀 깊숙이 알고 있다고 하면 그 깊숙이 안 만큼 얘에게 질문을 던지면 안 만큼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저도 언어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만 던졌는데 이렇게 언어도 뭐 C 언어건 자바스크립트건 파이썬이건 다양한 언어를 얘가 다 학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얘가 직접 만들어주고 이걸 HTML을 그대로 긁어다가 이제 메모장이나 웹 편집기에서 HTML을 저장해서 웹에서 띄우면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수업 관련해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요즘에 교과 통합 수업 많이 하죠. 교과 통합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의 구체적 예와 수업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교과 통합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개념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와 미술의 교과 통합 수업을 하려고 해 구체적인 지도안을 짜줘. 그럼 얘가 직접 구체적인 지도안을 짜줍니다. 그래서 서로 도입 단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해도 얘가 답변을 해주고 전개 단계에서 어떤 창의적인 수업 방법을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또 알려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챗GPT는 굉장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활용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48자까지 답변해주고 거기서 멈췄을 때는 계속 답변해줘 하면 또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흥미로운 거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행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괌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4박 5일의 일정을 짜줘. 이렇게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래서 괌에 어떤 호텔이 유명하니 또 이어서 질문하면 또 알려줍니다. 호텔도 알려주고 괌에는 어떤 관광지를 가야 좋니? 라고 해도 또 알려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행의 프로그램도 이렇게 짤 수가 있고 1, 2, 3, 4 이렇게 해서 일정별로 이렇게 짜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 관련해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미래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는 거, 또 학교의 행정 업무,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챗GPT에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모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비판적인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발휘해서 여기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맞게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챗GPT를 제가 한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챗GPT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질문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교육학 향후에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이론 중에서 학생들 수업과 관련된 교수학습 모형을 알려줘라고 하면 얘가 교육학 교수학습 모형을 쫙 스캔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음의 완전학습 이론이 중요해서 내가 그러면 불음의 완전학습 이론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에게 맞게 수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하면 얘가 구체적으로 또 알려줍니다. 어떻게 수업하고 어떤 수업 상황을 만들고 어떠한 모둠별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쭉 알려줘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디어만 이에게 기회를 던져준다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 정보를 여기서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챗GPT는 이 정도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챗GPT를 가져다가 카카오톡에서 정보를 쏴주는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크업 혹시 사용해 보신 선생님? 네. 없으신가요? 우리 교육청 많이 쓰고 있는데. 자, 거기 카카오톡으로 한번 핸드폰 열어보시고요. 카카오톡에서 위에 여기 검색 엔진 있죠. 여기 이 검색 이 버튼 여기에서 에스크업을 검색해 보세요.
ASKUP S컵. 여기 S컵 나오죠. 전 이제 채널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S컵 거기 채널 보면 거기 S컵이 뜨고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풍선 도움말 플러스 단추 조그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채널 추가가 돼요. 여기에서 챗 GPT 3.5 버전을 내가 답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 대신 속도가 조금 느려요. 아까 오픈AI.com은 직접 오픈AI 회사에서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질문을 한 거고, 여기는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딘데 그 회사에서 오픈AI.com의 API를 끌어다가 이 단톡방에서 이 채널방에서 채널톡에서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늘어요. 여기서도 방금과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똑같이 알려줘요. 그 대신 3.5 버전이기 때문에 21년 9월까지 데이터만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문재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작년이 22년도죠. 21년 9월까지만 데이터를 얘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S컵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카카오톡을 흔히 쓰니까 이 S컵 채널 추가해서 거기서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DDM님이라고 또 채널이 있어요. DDM님은 카카오에서 개발했다가 잠시 문을 열어놨다가 지금 닫은 상태예요. 왜 닫았냐면 약간 버그가 있어서 닫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나중에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이제 완성해서 내놓을 테니 그것도 역시 채널 추가를 해놓고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M님이라고 검색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DDM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질문 그림까지 서비스를 해줘요. 고창 선운사를 배경으로 동백꽃이 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줘라고 하면 그려줘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그림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게 그렇게 카카오 브레인에서 카카오 회사 안에 있는 카카오 브레인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것도 채널 추가에다가 해놓고 아마 곧 출시가 될 것 같긴 한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챗 GPT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엔진 쓸 수 있는 에스크업하고 DDM님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인공지능 생성형 검색 엔진을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그림을 제가 10분간만 제가 할애해서 10분 동안 모든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림은 인공지능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다양한 그림, 스케치, 그 다음에 뭐 피카소풍, 뭐 르노아르풍, 아니면 뭐 유화풍 이런 정말 다양한 엄청난 그 사진 데이터를 학습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표지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달리2라고 하는 달리2 서비스는 오픈AI.com에서 서비스하는 건데 거기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달리2라고 구글에서 달리 이게 DALL.E라고 검색하면 달리2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무료인데 20 크레딧인가 제공합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사용할 때마다 크레딧이 소비되니까 20 크레딧이 없어지면 유료 결제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구글 아이디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준 건데요. 이러한 풍의 그림을 내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은 한글 지원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영어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영어로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 자, 내가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를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코믹 북 커버 오브 이렇게 쭉 나와죠. 이런 형태로 내가 명령을 구글 번역기에서 쳐도 되고요. 구글 번역기에서 일러스트 느낌으로 건강한 뭐 젊은 남자의 얼굴을 그려줘 이렇게 이제 구글 번역기에서 해도 되고 저는 여기서 방금 카피했던 그 내용으로 문장을 한번 해서 제너레이트 하면 얘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 크레딧이 보니까 3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쓰면 2개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달리2 달리2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주죠. 제가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2023년이 토끼 해죠. 2023년 검은 토끼를 그때 아마 르노아르풍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 토끼를 유화풍으로 르노아르풍으로 이렇게 그려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그 대신 영어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달리2는 사용법이 쉽죠.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달리2.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그림을 만들어주는 또 이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오픈AI.com이 아니고 미드저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드저니. 이런 엄청난 그림을 지금 그려준 거예요. 아까 이거 제가 그린 거죠. 여기 이제 질문은 제가 구글 번역기로 긴 머리를 가진 예쁜 여자를 르누아르풍으로 이제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구글 번역기에서 이건 만드실 수 있겠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타이핑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미드저니라고 이제 구글에서 치고 들어가면 돼요. 미드저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미드저니 들어가서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무료는 여기 누비스 있죠. 누비스 여기 이 3군데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저는 여기서 활용하다가 이번 연수 때문에 좀 가입을 했어요. 유료 아주 저렴한 걸로. 그래서 저는 여기 다른 채널 방에서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채널에 들어가서 얘는 커뮤니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는 규약은 여기에 모든 그림은 공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은 리믹스 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은 여기서 다 공유해야 되고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이러한 것들. 자, 저도 한번 여기서 명령을 내려볼게요. 여기서 명령 내릴 때는 조금 법칙이 있어요. 슬래시하고 여기서 여기 이미진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영어로 질문을 아까 던진 내용 있죠. 영어로 질문을 던지면 돼요. 구글에서 내가 번역한 거예요.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르누아르풍으로 르누아르 화가풍으로 그려줘 라고 제가 구글 번역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엔터만 치면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얘가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웨이팅 하라고 좀 나오죠. 근데 문제는 얘가 그림을 그리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접속해서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여기죠. 지금 31% 그리고 있네요. 62% 그리고 있고요. 여기에 퍼센트 나오죠. 아까 그림하고 틀리죠. 얘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똑같은 그림을 안 그려주는 거죠. 똑같은 명령을 내렸어도 그림이 틀리죠.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는가를 선택을 해요. 저는 좀 컬러풀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두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니까 U, upscale 두 번째. 얘를 U2를 클릭하면 이 두 번째 그림을 upscale해서 조금 더 잘 그려줘라는 의미고, V2를 누르면 V2 이 두 번째 variation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그려줘. 업스케일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저는 이 두 번째 그림을 조금 더 다양하게 그려달라고 이거 베리에이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또 얘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어가 슬래시 이미진 프롬프트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슬래시 누르면 자동으로 위에 뜨니까 그거 클릭하고 명령 입력하면 뭐 구글 번역기에서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질문 만들어서 던지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줬죠. 조금 더 아까 두 번째를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다운받을 수도 있죠. 브라우저 열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공개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다운로드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에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에 가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명령어를 다양하게 입력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은 약간 워터컬러 수채화풍으로 그려줘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 공작새를 그려줘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아까 스케치 그림, 스케치 느낌 나는 거, 이 그림은 건강한 남성을 스케치풍으로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미드저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영상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이 영상 만드는 거, 이건 몇 초면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studio.did.com인데요. 구글에서 스튜디오 DID를 검색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스튜디오 DID 사용법 유튜브에 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가입하고 여기 사진 선택만 하면 돼요. 사진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내가 불러오려면 여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면 되겠죠.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내가 녹음한 파일, 녹음은 크로바 더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크로바 더빙을 조금 본인이 또 해보고 싶으면 크로바 더빙 사용법 유튜브에서 하시면 무료입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거. 그래서 거기는 성우 목소리가 한 30-40명 있어요. 그래서 무료예요.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지금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오늘은 고창관내 이초중고등학교 노무부장님, 연구부장님을 모시고 손소는 인공지능인 챗GPT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하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업로드 파일 업로드해서 그 크로바 더빙에서 녹음 MP3로 녹음한 내용을 여기서 가져와서 입력하면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너레이트 비디오 하면 돼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면 여기서 만들어져요. 10초도 안 걸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실행해 보면 나오는 거죠.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창관내 이초중고등학교 노무부장님, 연구부장님을 모시고 손소는 인공지능인 챗GPT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챗 GPT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거 해서 알려드렸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은 겐3라고 하는 건데 유튜브 우리 그 연구정보원에서 이제 송출하고 있는 그 유튜브 밑에 보면 제가 주소를 링크해 놨어요.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여기 예. 이 사이트 링크 해놨으니까요. 애니메 겐 V3라고 하는 이 사이트인데 여기도 역시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림을 불러다가 여기서 그림을 불러다가 그냥 제출만 하면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제가 후배 장학사인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는 지금 USA 버전으로 한 건데 스케치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일본 사람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USA 버전으로 여기서 제출하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 우리 유튜브 QR 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S컵에서 아까 사용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거기 일본어인가요? 중국어인가요? 그걸 찍어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 줘 라고 하면 아까 S컵에서 바로 번역해 주고요. 또 신문 한 페이지를 찍어 가지고 그 신문을 30자 이내로 요약해 줘 하면 30자 이내로 요약해 줍니다. 10자 이내로 요약해 줘 하면 10자 이내로 요약해 주고 S컵은 그 요약 기능과 번역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활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서버가 속도가 좀 느려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우리 연구부장님, 교무부장님 이제 학교 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